글쎄요, 뭐 정치인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인맥을 쌓고 있고 거기에서 뭐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들을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뭔가 이 큰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본인들이 들은 정보를 갖고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정국 때 윤상현 의원이 뭐 거의 뭐 속된 말로 돗자리를 깐 것처럼 이것저것 다 맞추면서 헌법재판관들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었죠. 그럼 윤상현 의원도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됩니까? 그 당시 제 기억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표수까지 맞춰가면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게 그대로 결과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관들과 내통했기 때문에 나온 정보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럼 주진우 의원 그거 밝히자고 하기 전에 뭐 특검을 하기 전에 그 윤상현 의원의 헌법재판소와의 내통 관계부터 밝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밝힌 것들에 대해서 이건 내통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잠시만요. 말씀 죄송한데 당시 예. 윤상현 의원이 탄핵 기각 각하될 거라고 대법원 아니죠 헌법재판소 누군가에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7대1이라고 이건 아니 예상 말고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예. 제 말은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이 아니라도 어떻게 들었다라고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과거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 누군가 정통한 소리를 들었다. 이게 있는 건가요? 그 당시 윤상현 의원이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그걸 어디 들은 것처럼 얘기했었죠. 날짜를 예측했을 때 제 갑자기. 말은 들은 것처럼이라고 얘기한 것과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대법원 측과 소통했다는 거와는 윤상현 의원은 절대 비교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딩을 찾아봐야겠지만 윤상현 의원이 저희가 들은 정보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습니다. 예.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마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날짜에 이때 나올 거라고 예. 했었고 실제 그 날짜에 뭔가 발표한다고 나왔었고 실제 본인이 예상한 7대1이었던가요? 그 표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들은 정보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알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이거 뭐 직접 비교가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직접 소통한 건 아니다. 아마 건너 몇 달이 건너든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아마도 근데 이재명 후보의 방점은 뭐에 있냐면은 예. 사실 자기가 들었던 거는 대법원 안에서도 지금 뭔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는 정보 정도는 셀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설명한 대로 이건 기각이라면 빨리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각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도 바꿨기 때문에 이틀 만에 이거를 바로 뒤집는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법원 내부에서도 아마도 지금 뭔가 빠르게 발표를 하려고 한다. 빠르게 결론 내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정도의 무슨 정보를 얻을 수 말씀이신지.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이렇게 뭐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면 이렇게 다 설화를 빚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씨도 그렇고요.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꽤 심각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특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자들이 특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는 이야기 이런 거를 이제 특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특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대법원이 사실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바로 무죄로 상고 기각할 줄 알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본인이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 내에서 과연 이 재판의 내용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후보 측근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는 중대한 사법부의 어떤 이 신뢰를 깨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에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돼서 예. 사실상 이제 정치를 끝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결국은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무죄 취지로.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런 거를 주도했다라는 이야기 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제 김만배 씨와 연결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제2의 권순일이 있었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과연 누가 대법관들 전원회의체에서 10대 2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 것을 누가 과연 이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알려줬는가?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특검을 해서라도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왜? 특검. 이거는 사법부가 저는 중대한 위기라고 봅니다. 예. 왜? 정말 이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 사전에 유출했다고 그러면 예. 이건 아마 대법관들 중에서 유출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것이고 또 그럼 그동안 민주당과 계속적으로 뭔가 소통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 사법부와 입법부가 누가 물밑에서 했던가? 옛날에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임성근 부장판사 관련해서 그때 사표를 수리 안 하면서 지금 자꾸 국회 쪽에서 뭐라고 그러네 라고 해서 그때 녹취가 아마 공개돼서 꽤 큰 기억이 납니다.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녹취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선고 결과에 대해서 서로 소통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굉장히 문제하는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